반갑습니다. 결혼식을 들려주는 서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완벽한 혼인서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서약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총 2부로 나누어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역시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혼인서약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혼인서약서가 자꾸 지루해지는 이유, 자꾸 왜 많은 사람들이 떠드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혼인서약서를 진행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3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역시 혼인서약서를 잘 쓰는 방법, 그리고 혼인서약서의 적절한 길이, 그리고 서약서를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보면 1부는 혼인서약의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혼인서약의 실전 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인서약이란 결혼식의 3대 주요 식순입니다. 이제 주요 식순이라고 한다면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걸 주요 식순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는 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사, 이 3가지가 3대 주요 식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혼인서약, 성혼선언, 그리고 주례사, 이제 덕담 및 축사가 되겠죠. 이 3가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순서들 중에서 혼인서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서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혼인서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례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네, 2사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하는 게 그게 혼인서약입니다. 2사람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이죠.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서약에는 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요. 이제 컨설팅이나 플래너님들께서 가볍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웨딩홀에서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 간단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들께서 인터넷에서 샘플을 찾아보시거나 혹은 전문 사회자와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사회자가 보내주는 샘플을 가지고 혼인서약을 만들어 보시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샘플에 담긴 이야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신랑 신부님 2분만의 이야기가 담긴 혼인서약을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예식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만들고 싶지만 사실 너무 어렵죠. 네, 울고 있습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쉽고 재밌게 혼인서약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재밌게 따라와 주세요. 이제 2번째입니다. 혼인서약이 지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루해지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인서약이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루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혼인서약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별이 5개. 여기도 또 나왔네요. 네, 별이 5개입니다. 이게 꿀팁인데요. 주례 선생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팁이니까 지금 꼭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갔을 때 혼인서약이 지루해지는 진짜 이유는 사실 신랑 신부님이 읽으시는 혼인서약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2분이 사용하시는 마이크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신랑 신부님들께서 읽으실 때 마이크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혼인서약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하객분들이 들으시다가 야, 방금 뭐라고 했었어?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점 웅성웅성하게 되고 잡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객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요. 그러니 하객분들이 혼인서약이 잘 안 들리고 안 들리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이 서약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남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이 뻔한 내용이고 참 흔한 이야기라도 내 친구의 약속이고 또 내 친구의 아들, 딸의 약속이니까 충분히 재밌어요. 꿀잼. 네, 충분히 재밌습니다. 너 멋져요. 너 예뻐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만 이게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는 이 마이크만 입에 가까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이 잘 들려요. 우리의 그냥 목소리가 서로에게 잘 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읽다 보면 점점 이 무거운 마이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다면 마이크가 비싸서 그래. 마이크 농담이고요. 이렇게 마이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시범을 꼭 기억하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붙여주세요. 마이크는 꼭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가 입에 닿는다 싶을 정도로 닿다시피 마이크를 가까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서약을 진행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객석을 바라보는 거죠. 신랑 신부님께서 하객석을 바라보시고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사용하실 겁니다. 신랑님이 케이스를 잡으실 거고, 이제 신랑 신부님이 마이크를 잡고 혼인서약을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하나의 케이스에 똑같은 문서 2장을 넣어서 2장의 복사본을 양쪽에 넣어두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읽기 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제 신랑 신부님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서 나중에 보면 사진과 영상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는 꼭 하나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한 장이라면 이렇게 두 쪽이 있더라도 한 장을 한쪽에만 담아서 신랑 신부님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문서는 꼭 하나의 문서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님께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는 케이스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마이크도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케이스가 2개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2 문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한 손을 올리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결혼식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신랑 신부가 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손에는 마이크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서가 없이 혼인서약을 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상을 바라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 그게 또 나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크게 대답할 필요는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약속에 내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네 라고만 대답하면 되고, 그냥 예스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 무언가 좀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주례 선생님들께서 시원치가 않은데 신랑 다시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질문을 막 2번, 3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신랑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대답을 해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이제 신부님께서 나중에 조금 다소곳하게 대답을 하셔도 주례 선생님이 넘어가십니다. 아니면은 막 신부님께도 다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님께서 그냥 애초에 한 번에 하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혼인서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2부에서는 혼인서약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실전 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